자, 이 면접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두 가지죠. 아니, 김동현 선생님은 워낙 우리 전공 이론 강의 하시던 분인데 왜 갑자기 면접을 한다고 하냐? 뭐 전공 바꾸신 건가? 네, 영역을 바꾼 건가? 그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 한번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우리 기출해설을 지나고 나서 선생님들에게 면접에 대한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섰어요. 근데 제가 섰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 현직 선생님, 현직 교사시고 또 면접 그 책도 쓰신 선생님을 항상 모셨는데 그 선생님이 딱 오기가 힘든 거야. 오기가 힘들고 특히나 이렇게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현직 교사가 사설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딱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면접에 대한 자 이제 내가 요이 땅 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상태가 되니까 저는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죠. 아픈 거죠. 우리 선생님들을 잘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얼떨결에 그러면 선생님이 나에게 알려줬던 자료들이나 또는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좀 모디파이해서 변형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나눠도 되겠냐? 그랬더니 교수님 그렇게 해주셔도 좋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 임용 면접의 강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요 또 떨리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많이 해보고 오래 해본 거 제가 임용 강의도 20년 가까이 했는데 면접에 대한 강의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작년 올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다만 제 마음은 제가 선생님들을 이렇게 잘 돕겠다라는 마음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얼굴이 굳어지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면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자, 좀 황당하지만 선생님들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1차 시험 끝났으니까 좀 이렇게 숨 좀 쉬세요. 네. 너무 긴장하지 말고. 오늘도 지금 기출해설 강의를 듣는데 다들 내가 이거 잘 썼어야 되는데 이거 쉽다고 하다니 교수님 쉽다고 하는데 나는 어려웠는데 나는 잘못 썼는데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 떠나가지고 우리 나의 페이버리스트 컬러가 뭐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난 뭐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네, 우리 인강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혼자 한번 말씀해 보시고. 자, 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죠? 네. 여기 4개 중에 있어요? 있어요? 어떤 색깔이세요? 네, 우리 미리 맞춘 건 아닌데, 파란색이 좋대요. 네, 저도 파란색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오늘 사실 슬라이드에 많은 부분이 약간 이 그린, 녹색이 나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기 편해서. 예,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창의적인 답을 해주셨어요. 혹시 또 다른 선생님은 왜 내가 녹색으로 했을까? 우리 선생님은 녹색 가방도 가져오셨는데, 초록색. 예. 그러네. 녹색을 좋아하나요? 다들 이렇게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이거 저 하나 띄웠을 뿐인데. 자, 근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선생님들 임용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임용이 끝나면 저도 한번 이제 하고 숨을 쉽니다.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이 영화가 뭐냐면 위키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딸이 이걸 얘기하는데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냥 위키드가 나는 위키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의 키드, 우리의 아이들 이렇게 들었던 거야. 위키드 갔더니 위키드가 그게 아니고 악한 마녀 위키드잖아요. 제가 영화를 스포할 수 없지만 제가 이 포스터를 딱 가져와가지고 이 배경에다가 맞추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쵸? 색깔이 딱 맞아요. 영화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한번 볼만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봤더니 생각이 바뀌었어. 마녀가 아닌 것 같더라. 뭔 얘기냐? 네, 위키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게 그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영화 있죠?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에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도 시작하면서 이게 뭔 소리 하는 건가 싶을 텐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게 있죠. 자, 제가 시작하면서 저는 임용 강의를 해왔고 우리 전공 과목을 강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면접을 선생님들에게 들고 왔는가. 의아할 수도 있고 또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틀이 바뀌지 않으면 힘들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제가 모든 강의 때마다 쓰는 건데 작년에도 제가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혹시 보셨던 선생님이 계신다면 저거 내가 봤던 거다 이럴 수 있을 텐데, 자, 제가 이렇게 좀 당겨 볼게요. 아이고, 실수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인생은 항상 생각지 않던 일들이 벌어져요. 제일 황당한 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파워포인트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자, 뭔 거 같으세요? 앵무새. 우리 PD님도 앵무새. 네, 우리 선생님 앵무새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다 확신하지? 근데 선생님도 참 핸드아웃이 있어가지고 잘 보면 이게 아닌 걸 알 수도 있을 텐데 주의가 깊지 않으셨군요. 자, 여기 보면요, 앵무새예요. 그런데 자, 제가 한 사진을 더 띄워드릴게요. 뭔가요? 사람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좀 유연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바디 페인팅을 한 겁니다. 바디 페인팅. 자, 바디 페인팅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으로 보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팔, 얼굴, 무릎, 다리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맞아요? 네. 이걸 사람으로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앵무새로 보이지 않아요. 그쵸? 네. 근데 알기 전까지는 다 앵무새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 관련된 슬라이드를 가지고 한 강의가 아마 수백 번은 넘을 거예요.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보건소에서도 강의하고 뭐 각종 자리들에서 강의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보는 거를 본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저거 지금 앵무새네. 근데 그게 앵무새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왜? 내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면접이라는 걸 준비를 하려다 보면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초점이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의 시간을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의 시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풋풋하죠? 네, 저 애기 아니고 저 옆에 있는 아저씨, 애기 아빠가 저예요. 저게 몇 년 전이냐면 23년 전, 22년 전. 네, 이렇게 좀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죠? 딸내미 돌잔치 때 아들을 안고, 뭔가 약간 서운하고 있는 아들을 안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컸겠죠? 네, 컸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어떤 결혼식장이에요. 외국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저를 주례자로 불러가지고 제가 주례하러 갔는데 아들이 같이 간 거예요.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면 충성 공군에 갔어요. 네. 이 짧은 이야기지만 사진 3장 보여드렸는데 선생님들 제 인생이 좀 이렇게 보이십니까? 애기 아빠가 됐다가 애기가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군대에 갔구나. 지금 이 아들은 이제 군에서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토 방위에 힘쓰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선생님들은 저를 보실 때, 만날 때 항상 내가 임용 강의를 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강의하고 정신간호를 강의하고 어떤 강의를 하는 강사로 항상 만나셨지만 저는 사실 제 나름의 인생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있죠. 저만 그렇겠어요? 선생님들도 다 그렇지. 네. 선생님도 각자의 시간의 흐름이 있었잖아요. 지금 1차 시험 치고 나서 이 혼돈의 시기, 이 혼돈과 혼란의 시기 속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어떤 걸 내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오고 갈 거예요. 지금도 면접 특강을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위키드 영화가 나오고 또 저 강사의 인생이 나오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시간을 쓰는 건 이 시간에 이 강의를 해서 선생님들한테 막 많은 무슨 강사료를 받거나
또는 학원에서 어떤 뭐 베네핏을 받고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면접에 도전하고 면접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 시간을 드리겠다. 내 피와 살과 시간을 드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이제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에서 가장으로 살아왔지만 또 하나의 섹터에서 우리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보건교사들이 같이 공부하고 지금 현장에 있는가. 오늘만도 지금 현직 교사랑 계속해서 이제 통화하고 소통하면서 교수님 기출해설 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이번에 되게 많이 맞추셨다는데 좋으시겠어요. 또 선생님들 많이 또 합격시켜 주세요. 막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뭉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을 잘 도와서 무엇보다 그 도움은요, 마음이 준비돼서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푸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면접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용 심층 면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셔서 경험을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볼 거예요. 이 임용 심층 면접이라는 게 가지는 의미가 뭔지 먼저 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심층 면접이 어떤 계획으로 실행이 되어지는가, 실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면접 대비 전략이에요. 1, 2, 3가 딱 정리가 되죠.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 이해하고, 두 번째는 계획, 세 번째는 전략이에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임용 심층 면접의 이해입니다. 자, 선생님들이 임용 심층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가, 저는 지금 강의를 할 때 선생님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강의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교사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임용시험을 패스한 게 아니라 잠시 다 우리 제 학교 선배님이 그만두는 게 아니지. 대학원에 가면서 그분이 연극영화를 전공하겠다고 잠시 빠지면서 제가 학교 교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졌던 경험이 사실은 교사의 경험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임용 강의를 하면서 한 20년간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특히나 이제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뒤에서 계속해서 백업해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임용 심층 면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일단 전체 일정을 머릿속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미 2024년 11월 23일, 지난 토요일, 그날 나는 어디에 있었다. 그날 우리 선생님들 만나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시험장에서. 너무 반가워하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감격했어요. 시험장에 갔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냥 뭘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받아가지고 김동현 선생님 아니세요? 이러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이번에 신났습니다. 자, 근데 이 시험 선생님들이 힘들게 치른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가 12월 26일 10시에 예정입니다. 이미 치셨지만 이 시험은 주관식이고 그리고 필기시험이었어요. 교육학과 전공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2차 시험이죠. 2025년 1월 22일에 치러질 2차 시험에 대한 대비고, 이 시험에 대한 합격자 발표는 2월 달에 있어요. 자, 근데 이 시험에 들어가는 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교사로서의 적성. 두 번째, 교직관. 세 번째, 인격 및 소양.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드는 건 세 번째. 인격 및 소양. 이 한 달 남은 시간 안에 인격 및 소양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는데 준비하겠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합격자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1차 시험도 있고 2차 시험도 있죠. 그런데 1차 시험은 보시다시피 합격자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과락을 넘는 득점에 있어서 1차 성적과 가산점과 가점, 그것을 합친 1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차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점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전원 합격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이게 되게 특이하죠.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 합격자의 결정은 1차 시험 합격자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2차 시험의 합격자의 결정. 그러니까 즉 1, 2차 시험이 합산될 때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들 요번에 1차 시험 점수가 대충 가다반을 가지고 막 계산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1차 시험 점수가 전공이랑 교육학을 합쳐가지고 74점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분이 2차 면접을 가가지고 86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합산하면 얼마죠? 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선생님들. 160점.
자, 근데 B라는 선생님은 1차를 62점 받았어요. 근데 2차 시험을 98점을 받은 거야. 그랬더니 합산이 160점입니다. 그럼 누가 합격합니까? 예. 네. 아니, 그거 빨리 알려주세요. 이런 거죠. 누가 합격해요? 누가 합격하게 돼요? 최종 점수는 같지만 B가 합격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임용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2차 강의를 우리 현직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현직 교사 우리 제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오셔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만 잠깐 얘기해주면 된다. 시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공부한 선생님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주고 격려를 해줘라. 근데 가장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게 딱 이 부분이야.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지금 몇 점을 맞았는지 우리 알아요? 가채점 해봤어요. 칼채 했더니 내가 몇 점이에요. 교수님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뭐 별 얘기를 다 하지만 사실 1차 시험의 점수 정확히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만약 컷라인에서 걸렸는데 최종으로 2차 시험의 점수가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2차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2차 준비 무조건 해야 된다. 2차 준비 무조건 해야 된다. 아니, 저는 교육학이 과락인 것 같아요. 전공이 과락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자신의 점수를 막 이미 다 세팅해가지고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을 앞으로 남은 시간 내내 계속 하려고 한다면 그럼 준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점수가 같다면 최종 점수가 같다면 면접이 높은 사람이 합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 합격자의 결정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세요. 정리해놨어요. 1차 시험의 성적과 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의 점수를 합해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을 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2순위에 보면요. 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2순위예요. 동점자에서 판단을 할 때.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중간에 이제 3순위, 4순위는 뭐냐면 군피를 한 그런 사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5순위에 가면 또 다시 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이제 위에서는 가점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합산해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으로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2차 시험이 가지는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에 있어서의 비중은 1대1입니다. 얘가 100점이고 2차도 100점이에요. 예. 이걸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 이거 장난 아니네. 내가 1차 시험을 지금 아무리 잘 봤든 또는 지금 내가 컷에 걸렸든 2차 시험을 잘 보고 못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다 좀 본격적으로 이 심층 면접의 계획이라고 내가 써놨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사실 이 심층 면접은요 2차 시험에 대한 것이 선생님들 앞에서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실기 실험 평가라든가 교수학습 지도안의 작성이라든가 수업 신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교과들에는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거는 어디에만 해당이 돼요? 여기만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40, 40이 해당된 게 아니라 비교수 교과에 해당돼서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이게 100점이에요. 그냥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어찌 보면 되게 좋아요. 그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최근에 면접 시험의 경향이 조금씩 변화돼서 재작년 경우에 서울에서 여기 보면 이제 교수학습 지도안의 작성이 아예 다른 교과들은 이렇게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하지 않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의 그 내용 안에 포함이 되지만 학습 지도안의 특정 파트들을 면접 중에 이야기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이 위에 있는 다른 영역들, 다른 교과들에서 진행되어지는 면접의 방식 내지는 내용들을 차용하고 있는 그런 경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좀 복잡해지는 거죠. 하지만 기본 틀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직 적성의 심층 면접은 교사로서의 적성과 교직감과 인격 및 소양, 우리 앞에서 봤던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한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 뭐가 궁금하냐면 지역별로 면접 문항이랑 시간이 다르지 않냐. 근데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자, 여기 일단
그다음에 경기, 대구, 서울, 세종 이렇게 이제 자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그 임용 2차 시험에 있어서 여기다 쓰면 저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자체 지역과 평가원 지역이 있어요. 평가원 지역. 근데 이게 평가원 지역은 뭐냐면 몇몇 지역들이 다 합쳐가지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고 주관하는 거예요. 그 면접 자체를. 자, 근데 자체 지역은 뭐 서울, 경기, 대구, 세종 다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내고 면접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평가원은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선생님 이거는 작년까지는 강원 지역이 재작년까지 강원 지역이 자체로 시험을 쳤었는데 평가원으로 바뀌었어요. 평가원으로 바뀌면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에 5분 정도를 더 줬대요. 오늘 현직 선생님이 직접 알려주셔서요. 그래서 5분의 시간을 더 주고 평가원에 들어가 있는, 강원도 이제 평가원에 들어간 거죠. 하지만 시간을 조금 연장했다. 시간을 좀 더 줘서 답하게끔 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구상 시간이나 면접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접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면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응시한 것인지, 그리고 응시한 지역에서 출제되어지는 문항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선생님들이 잘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밴드에서 스터디 구성하고 또 이후에 이제 그 해당 지역의 현직 선생님들을 다 좀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거죠. 지역별 차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구상형 시험은 뭐냐. 선생님들 이제 면접 시험 문제의 형태, 사실 우리가 1차 시험을 보면서 1차에 단답형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서술형이 있고 논술형은 우리가 이제 출제되지 않지만 문제의 형태가 다 있죠. 기입형과 서술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접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구상형이 있고 즉답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구상형은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상황과 면접 질문을 함께 제시한 문제지를 배부한다. 구상 시간을 제공하고 필기가 가능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 구상형입니다. 그럼 구상형과 대비해서 즉답형은, 자, 먼저 볼까요? 즉답형은 짧은 시간을 구상하고 답변을 하는데 이제 구상 시간이 거의 길지 않다. 구상하는 만큼 앞에 여기 보시면 구상형 같은 경우에는 구상 자체의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준 시간 안에 구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을 하는 것이고 즉답형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문제의 형태로 보면 간단하게 한 문제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에 세종에서 출제를 한 거예요. 보시다시피 자, A 학생이 뭐 학교 나오기 싫어요. 그래서 자주 지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다 읽고 그 다음 사례에 나타난 학생의 위기 유형과 개입 방안 5가지를 말하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사례에 나타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전공과 연계하여 3가지를 말하시오. 이런 방식의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 구상형 문제를 물론 이전에도 구경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 그렇죠?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문제이냐. 지금 여기에 키워드로 나와 있는 게 위기잖아요. 위기. 선생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에는 뭐가 있죠? 성숙 위기라든가 상황 위기라든가 재난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가 있죠. 근데 지금 이 학생이 만난 위기는 어떤 위기이냐라고 그 위기에 대한 유형을 정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마다 문제의 가장 핵심 쟁점을 쓰고 그 핵심 쟁점을 뽑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기술형으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말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답하기 위한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도 사실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쓰고 쓰는 연습들을 했지만 면접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키워드들이 만들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자, 한편 이제 즉답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 즉답형 문제도 문제 자체가 막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이제 앞에 구상형과 달리 바로 답을 하는 거죠.
물리학을 듣고 싶지만 교과가 개설되지 않았다. 나는 생물학 전공이지만 교사 수가 부족해서 4개의 과학 교과를 맡게 됐다. 그럼 이게 구상형을 구상을 할 때 이 내용들이 그 자료들은 주어질 수 있지만 문제는 바로 그 시험장 안에서 이 면접관들 앞에서 문제를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나서 바로 답을 하는 거죠. 자, 위와 같은 상황에서 비교사 차원에서 A 학생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을 4가지를 말하시고. 자, 그래서 먼저 이런 그 구상형이나 즉답형에 대한 문제의 종류나 또는 문제에 대한 대비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선생님들 이제까지 임용 공부를 해왔어도 이런 문제들을 딱 보면요.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 이거 내가 답을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어떻게 쓰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딱 만나는 순간 이거 답답한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임용 심층 면접은요. 선생님들 그냥 한마디로 그 속성을 정의하면 벼락치기입니다. 벼락치기. 네. 누구도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자, 제가 앞에서 제 인생도 얘기하고 영화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 여기 누구도 아니 임용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 누구도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정답을 내가 준비해서 내 키워드와 내 형식으로 답하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누구도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시험이 면접이에요. 심층 면접은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 누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느냐가 관건인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나는 그런 인격으로 준비된 거야. 나는 교사로서 이미 태어났어. 교사로서 이제까지 준비되어 왔어. 그런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한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상형이나 즉답형의 문제들은 이제 선생님들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 면접에 이제까지 출제됐던 많은 문제들, 우리 기출문제가 모여져 있는 것처럼 기출문제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교재라든가 책들이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제 뭘 봐야 될지도 막 혼돈이 될 정도로 많아진 상태인데, 자, 면접 대비의 전략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즉답형의 예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자, 면접 대비의 전략에서 첫 번째,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선생님들 이제, 이후에 선생님들이 면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시거나 또는 뭐 교재를 보거나 또는 어떤 분들은 강의를 듣거나 뭐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타임 스케줄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벌써 오늘 이 강의에 오셨다면 선생님들 모두 다 나 1차 시험 끝났고 이제 2차 준비할 거야.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준비해도 되나? 준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마음들이 들겠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을 1대1로 합산해가지고 합격자를 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오늘입니다. 아시겠죠?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 지금 어떻게 준비할까?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할까? 말씀드렸지만 벼락치기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벼락치기 다 해봤잖아. 공부 다 안 됐는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쌓아놓고서는 공부하잖아. 시작부터 끝까지. 방식이 다른 거죠.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연습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우려했던 건 우리 직강에 특히나 직강의 선생님들이 다 너무 이렇게 조용하셔가지고 샤이하셔가지고 말씀들을 잘 안 하세요. 말을 해야 돼요. 저 말 잘하죠. 동의 안 해주시네. 원래 저 말 못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반에서 이렇게 애들이 특히나 여자 친구들 이런 애들이 야 하고 부르잖아요. 딱 보고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면 무서워서. 나한테 말 시킬까 봐.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늘더라고.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이 면접이 그래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어떤 그 자세를 교정해주는 학원들을 다니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효과적인 면접 준비의 핵심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구상형 문제가 있고 즉답형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그게 다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루틴 이어가기라고 돼 있죠. 자,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본인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교사다. 되게 쑥스럽죠. 해보세요 한번. 나는 교사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교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교사다. 선생님들이 나는 이제 교사다. 나는 선생님이다. 라고 자기한테 선포를 하고, 우리 변화 단계 이론에서 배우잖아요. 셀프 리버레이션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교사다. 아니 1차 시험 점수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니 나는 말을 많이 안 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교사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냐면, 자, 루틴을 이어갑니다. 이제까지 1차 시험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매일매일 스카에 가거나 독서실에 가거나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선생님들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공부하고, 밥도 막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또 공부하고 막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다들 그렇게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딱 시험 치고 나서 한 지금 2, 3일 정도 지나면 약간 뭔가 루틴 다 깨진 것 같고,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루틴을 찾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일정을 짜는 거예요. 물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나 일단 놀 거야. 여행을 가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나는 이제 당분간은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뭐 영화 보고, 난 책 보고, 뭐 그냥 다른 거 막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리고 그렇게 해도 나는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더라. 뭐 다 각자의 방법이 있는데, 분명한 건 남은 시간 안에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 시간을 타임 스케줄 어떻게 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인만의 스타일로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결국 합격하셨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그 과정 안에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자, 여기 제가 지금 3가지 써놨잖아요. 독학, 밴드 스터디, 대면 스터디.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냐? 합격하신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각자의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혼자 연습했다. 진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 돌리고 영상 찍고 가족들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아니다. 나는 우리 김동현 팀에서 짜주는 밴드 스터디 안에서 정말 아주 좋은 선생님들 같이 만나가지고 내가 스터디를 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니 나는 온라인에서 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 결국 오프에서 대면 스터디 만들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솔직히 경험한 걸 말씀드리면, 어떤 선생님들은 스터디를 3개, 4개를 하는 거예요. 밴드 스터디, 온라인 스터디, 대면 스터디, 또 어떤 스터디 가지고 막 스터디를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어차피 이거는 벼락치기를 해야 되니까 짤 수 있는 모든 스터디를 짜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좋은지는요, 각자가 다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스타일도 다르고 선생님들마다 준비의 그런 방식들이 나에게 맞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혼자 하든 밴드 스터디를 하든 대면 스터디를 하든 또는 어떤 스터디를 만들든 분명한 건 남은 시간 안에 이전과 달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말을 해봐야 돼요. 문제를 두고 말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자, 중요한 게 뭐죠? 문제를 두고 말을 해보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 내용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상형이든 즉답형이든 그 문제들에 대한 키워드를 공부해야 돼요. 키워드를 학습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면, 자, 선생님들 우리 1차 시험을 치고, 제가 이제 1차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자신있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전공을 알아도 그 내용을 답에다 쓰려면 잘 써져, 안 써져요? 안 써지잖아. 심지어 1년을 공부를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도 안 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내용을 한 달 안에 벼락치기로 준비를 하는데 이게 입에 잘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안 붙지. 안 붙어요,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입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계속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키워드, 심층 면접에서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용어들을 잡아서 계속 내 입에다 붙여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연습의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세팅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지금 이번 주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각자 나 그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는데? 라고 마음을 먹고 세팅을 하고 가야 돼. 시작을 해야 돼요. 예. 아니 뭐 그래 이번 주는 놀아도 되지 않겠어요? 한 2주 정도 놀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뭐 일단 발표 나면 교수님 다 좋은데 발표 나면 그때부터 할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들 진짜 준비를 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 강의를 하려고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된 강의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들도 물론 다 찾아보실 수 있어요.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첫 번째 보면 면접에 적용될 이론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다 모든 합격자들이 얘기하는 1번이에요. 만능 틀이 필요하다. 이건 제가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도 선생님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서 한마디를 해주려면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지금 선생님들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시작하면서 3가지를 말씀드리겠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면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면접에 대한 계획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면접에 대한 전략이 정리가 돼야 된다. 이 3가지가 1, 2, 3가 제 나름대로의 틀이에요.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답을 하려면 자 10분이라는 시간 안에 문제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구상형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을 할 때 어떤 틀을 가지고 답변을 할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지켜야 되고 가지수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먼저 틀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 면접에 있어서 모두가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 면접의 답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2과일식으로 답해라. 2과일식. 2과일식의 반대는 뭐죠? 미과일식. 한참 얘기하는데 내용의 핵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먼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답을 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죠. 문제의 쟁점은 이겁니다. 예컨대 앞에서 봤던 구상형 문제처럼 이 학생의 위기는 현재 상황 위기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 상황 위기 안에서 이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간호 이론에서 어떤 걸 적용해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첫째, 뭐 이렇게, 둘째, 셋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는 게 답변 안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들을 요약하면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답을 할 때는 구조화가 돼야 된다. 이게 사실 1차 시험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구조화된 답변을 해야 된다가 1차 시험의 준비였잖아요. 똑같아요. 2차 시험도 문제만 다른데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가 구조화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학생의 입장에서. 둘째, 선생님의 입장에서. 셋째, 학생과 선생님의 교류의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게 구조예요. 그러니까 핵심과 구조화가 합쳐지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이걸 하기 위한 방법들. 자,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라든가 또는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근데 만약 이걸 준비하는데 그 소스가 이미 다 나와 있다면 그 소스를 가져다가 그거 가지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키워드를 잡는 거는 여기도 써놨지만 선생님들 키워드를 잡는 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확인합니다. 기출문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각종 교재들이 있어요. 제가 뒤에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근데 기출문제를 잘 모아놓은 책을 하나 사거나 또는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키워드들 뭐가 키워드로 나왔냐 위기가 키워드로 나왔냐 학생 활동이 키워드로 나왔냐 아니면 교육에 있어서의 철학이 키워드로 나왔냐 그런 키워드들을 잡아서 학습하는 게 하나입니다. 그게 한 섹션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하다 보면 정말 잘 아주 만들어져 있는 메이드되어 있는 유튜브 강의라든가 이런 게 무료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거 정리해가지고 선생님들 밴드에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다 보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몇 개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제가 좀 찾아놓은 것들을 올려드릴게요. 보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좀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책을 보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이 각 그 교육청, 뭐 서울시 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이나 대전교육청 이렇게 교육청마다 시책이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주요 업무 계획을 매년 올려놓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 내용들을 익혀가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알지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내용들이 잘 와닿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익혀가는 게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복해서 보면서 내가 응시한 교육청의 SNS라든가 교육청에 이런 그 연결되어 있는 곳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그 시책에서 주로 등장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학습하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기출문제를 통한 키워드에 입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시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딱 연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주어진 문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 면접, 심층 면접의 기본 방향과 그 대책은요, 하나예요. 현재 문제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한 거냐?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줄 거다. 그 해결책은 시책과 키워드를 가지고 만든 거지. 근데 이걸, 그럼 답이 어디 있어요? 다 모범 답안 나와 있는 거 그냥 난 다 외울 거예요. 별로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걸 탈피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떤 특정 이 면접 강의를 듣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정말 연습하면서 한 달 동안 그 내용들을 메이드 해가는 게 정말 자기만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게 모두의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면접 콘텐츠들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요.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임용 기출에 기출된 내용들, 기출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출의 요약이나 정리에 더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 이념이라든가 교육 지표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을 근간으로 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용 면접 대비 교재들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저랑 같이 공부하고 제 강의를 듣고 임용을 한번 하고 또 재임용하고 이런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여기 면접 레시피의 저자예요. 그래서 그 저자 선생님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와가지고 제가 지금 선생님들에게 드린 강의를 조금 비슷한 각도로 전달해 주셨는데 그런 면접 레시피라는 책은 상당히 제가 볼 때 오래된 책이고 그 다음에 뭐 임용 면접의 마인드라든가 사이다라든가 지역마다 특정 그 임용 면접 교재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제 제자니까 우리 선생님 임용 면접 레시피를 쓴 선생님 책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책들이든 좀 오래되고 정평난 책을 하나 택해가지고 그 책을 펼치면 여기서 말씀드린 이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소스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이제 팩트죠. 그런 책들이 기출 문제들을 제시해 주지만 기출 문제들엔 답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너무 식상한 표준화된 답들만 주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익혀가지고는 면접에서 더 고득점 하기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분명한 건 이런 이제 교재들을 확인하고 말씀드린 대로 내 스케줄 안에서 준비를 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이제까지 쭉 제가 전체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들이 이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접에 대한 생각,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각자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다, 어렵다,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면접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면접은 원래 잘하는데, 나 원래 말은 잘하는데. 근데 이 시험은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의 포인트를 맞춘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의 섹션이 중요하죠. 첫째는 키워드가 준비돼서 내용이 준비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담는 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만능 틀이라고 불리어지는
답을 할 수 있는 답변의 틀을 준비하고 내용을 준비하는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선생님들만의 답안을 구성하면 누구보다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의 가능성은 그만큼 커진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밴드에다가 오늘 중에 2차 면접 대비 밴드 스터디 구성을 위한 그 신청 글을 올릴 거예요. 올리면 선생님들 거기에 답변 달아주시면 지역별로 모아가 각자 이렇게 잘 믹스해가지고 선생님들 구성하고 팀을 구성하고 계속 1차 때도 했던 것처럼 스터디를 서포트 하고요.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발표가 나는 그때 다시 이제 2차 밴드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2차 밴드 안에서 현직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합격을 하고 나면 이래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나도 우리 선생님들을 면접 시연하는 거, 면접하는 거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다 보건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실 안에서 면접을 준비하는 그 학교를 빌려가지고 같이 면접 시연을 준비해 주겠다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이 계시고 다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제가 대기 탄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준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면 실제 면접 시연을 해보는 것까지 저희 팀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때까지 시간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내 스케줄 안에서 정말 면접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내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나는 교사다, 나는 선생님이다. 내가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해갈 것인가. 이 시험의 포인트를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갈 것인가. 그 대비가 필요한 바로 그 크리티컬한 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어 앤 나우가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 이 시간에 이곳에 있으셔서 참 감사하고 그 다음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은 이후에 또 선생님들을 돕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헬퍼잖아요. 나는 교사는 헬퍼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헬퍼다, 돕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이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준비를 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은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질문 없으면 밴드에서 또 질문하시고요. 네,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참여하신 선생님들 모두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